수백 년 전, 지금의 멕시코가 존재하기도 전, 거대한 산맥과 끝없는 호수 사이를 떠돌던 한 부족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태양의 백성이라 불렀다. 그들에게는 집도 없었고, 왕국도 없었고, 거대한 성벽도 없었다. 오직 신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 끝없는 길을 걸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족의 제사장에게 신비로운 계시가 내려왔다. 독수리가 선인장 위에 앉아 뱀을 물고 있는 곳을 찾아라. 그곳에 너희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순간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그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다. 부족의 운명, 그리고 훗날 역사를 바꾸게 될 신들의 약속이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예언의 땅을 찾아 끝없는 방랑을 시작했다. 사막을 건너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넜다. 수많은 계절이 지나갔다. 태어난 아이가 어른이 되고 젊었던 전사가 노인이 될 만큼 긴 세월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모두가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언젠가 신이 약속한 땅을 찾게 될 것이라고. 그러던 어느 날, 짙은 안개에 가려진 거대한 호수가 눈앞에 나타났다. 사람들은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다. 그 순간 호수 한가운데 작은 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곳에는 거대한 선인장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한 마리 독수리가 뱀을 물고 앉아 있었다. 제사장의 손이 떨렸다. 그는 무릎을 꿇으며 중얼거렸다. 드디어 찾았다. 신들이 약속한 땅이다.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 작은 섬이 훗날 세계를 놀라게 할 황금 제국의 시작이 될 줄을. 그날 새벽, 동쪽 바다를 지키던 전사들이 황급히 수도로 달려왔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다. 황제폐하, 바다 위에 움직이는 산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곧 수평선 너머로 거대한 흰 돛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즈텍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그 배들이 황금을 원한다는 것을, 그 배들이 전쟁을 가져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배들이 위대한 아즈텍 제국의 마지막 장을 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금의 도시 테노치티틀라는 날이 갈수록 번영했다. 호수 위에 세워진 도시는 점점 커졌고 수많은 상인과 전사들이 모여들었다. 거대한 신전은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시장은 수만 명의 사람들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믿었다. 이 제국은 영원할 것이라고. 그러던 어느 날, 동쪽 바다를 지키던 전사들이 황급히 수도로 달려왔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굳어 있었다. 황제폐하, 바다 위에 움직이는 산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하지만 곧 소문은 사실로 밝혀졌다. 수평선 너머에서 거대한 흰 돛을 탄 배들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모습이었다. 쇠로 만든 갑옷, 천둥 같은 소리를 내는 무기, 그리고 사람보다 훨씬 큰 짐승. 아즈텍 사람들은 그것이 말이라는 동물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당시 황제 몬테수마는 불안에 휩싸였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예언 때문이었다. 동쪽 바다에서 신이 돌아온다는 전설. 혹시 저들이 신의 사자가 아닐까? 그 생각은 황제 몬테수마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밤마다 제사장들이 불려왔다. 별을 읽는 자들, 신의 뜻을 해석하는 자들. 하지만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다. 어떤 이는 말했다. 그들은 신의 사자입니다. 또 어떤 이는 말했다.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황제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 사이 스페인인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었다. 거대한 시장, 끝없이 이어진 운하, 황금으로 장식된 신전, 그리고 수많은 보물들. 코르테스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눈앞에는 황금이 아른거렸다. 황금 가면, 황금 목걸이, 황금 독수리, 황금으로 장식된 신들의 상. 그는 중얼거렸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곳은 황금의 나라다. 그러나 황금은 축복이 아니었다. 재앙이었다. 코르테스가 본 것은 신들의 도시가 아니었다. 끝없이 약탈할 수 있는 보물 창고였다. 한편 아즈텍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저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다. 총에서 천둥이 나온다.
쇠옷은 창도 뚫지 못한다. 말과 사람이 한 몸이다. 공포는 점점 커졌다. 그리고 그 공포는 스페인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코르테스는 결심했다. 손님으로 남아있을 생각이 없었다. 그는 황제 몬테수마를 만나러 갔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벌인다. 아즈텍 제국의 황제를 자신의 손으로 붙잡아 버린 것이다. 그 순간부터 황금의 제국은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황제 몬테수마가 붙잡혔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도시 전체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믿지 못했다. 수백만 백성의 주인이자 태양의 아들이라 불리던 황제가 고작 수백 명밖에 되지 않는 외국인들에게 붙잡혔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었다. 몬테수마는 자신의 궁전 안에서 사실상 포로가 되어 있었다. 코르테스는 미소를 지었다. 전쟁을 하지 않고도 제국의 심장을 움켜쥔 것이다. 그는 황제를 앞세워 아즈텍 귀족들에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황금은 계속 스페인 진영으로 옮겨졌다. 신전의 황금 장식이 뜯겨나갔다. 황금 가면이 녹아내렸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보물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백성들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다. 그러나 황제는 움직이지 못했다. 움직일수록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스페인 본국에서 다른 군대가 도착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코르테스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파견된 군대였다. 그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다. 직접 나가서 싸우기로. 떠나기 전 그는 부관 알바라도를 불렀다. 절대 경거망동하지 마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조용히 있어라. 알바라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눈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황금이었다. 며칠 뒤 아즈텍 사람들은 큰 종교 축제를 열었다. 음악이 울려 퍼졌다. 전사들이 춤을 추었다. 귀족들과 제사장들이 신전 광장에 모여들었다. 무기도 들지 않은 채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 그때 알바라도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부하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이다. 순간 스페인 병사들이 칼을 뽑아들었다. 그리고 아무런 경고도 없이 군중 속으로 뛰어들었다. 비명이 터져나왔다. 칼날이 번쩍였다. 총성이 울렸다. 도망칠 곳도 없었다. 축제는 순식간에 학살의 현장으로 변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쓰러졌다. 광장은 피로 물들었다. 그날 아즈텍 사람들은 깨달았다. 저들은 신이 아니었다. 신의 사자도 아니었다. 황금을 탐하는 침략자들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즈텍 제국 전체가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다. 아즈텍 제국 전체가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다. 도시는 폭발했다. 분노한 아즈텍 전사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창과 방패를 든 전사들, 돌팔매를 든 젊은이들, 복수를 외치는 백성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스페인군을 향해 몰려들었다. 그동안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은 사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분노뿐이었다. 스페인군은 순식간에 포위되었다. 사방이 적이었다. 골목마다 전사들이 나타났다. 지붕 위에서도 돌이 쏟아졌다. 창문에서도 화살이 날아왔다. 총은 강력했다. 대포는 무서웠다. 하지만 숫자는 너무 많았다. 한 명이 쓰러지면 10명이 달려들었다. 10명이 죽으면 100명이 달려들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때 코르테스가 돌아왔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은 자신이 떠나기 전의 도시가 아니었다. 도시 전체가 전쟁터가 되어 있었다.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코르테스는 분노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불은 질러졌고 도시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고 있었다. 아즈텍 전사들은 궁전을 완전히 포위했다. 식량도 부족했다. 물도 부족했다. 탄약도 줄어들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코르테스는 결정을 내렸다. 도망쳐야 한다. 그날 밤 스페인군은 황금을 가득 싣고 도시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다. 모든 다리와 길목에서 아즈텍 전사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곧 아즈텍 제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추격전이 시작된다. 황금을 버려라.
코르테스가 소리쳤다. 목숨이 먼저다. 그러나 병사들은 듣지 않았다. 그들의 눈은 이미 황금에 미쳐 있었다. 황금 목걸이, 황금 장식, 황금 잔, 황금 조각상. 어떤 병사는 갑옷 속에 황금을 숨겼고 어떤 병사는 가방에 황금을 가득 채웠다. 어떤 병사는 신발 속까지 황금을 밀어 넣었다. 그들은 생각했다. 이 황금만 가지고 돌아가면 평생 부자로 살 수 있다고. 그날 밤 스페인군은 몰래 도시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비는 내리고 있었다. 하늘에서는 천둥이 울렸다. 그리고 그들이 호수 위 다리에 올라선 순간 아즈텍 전사들이 그들을 발견했다. 놈들이다. 놈들이 도망친다. 순간 수천 개의 함성이 밤하늘을 뒤흔들었다.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사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다.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다. 창이 날아들었다. 돌멩이가 빗발쳤다. 다리는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황금을 가득 품은 병사들은 제대로 뛰지도 못했다. 한 명이 미끄러졌다. 두 명이 쓰러졌다. 세 명이 물속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다시는 떠오르지 못했다. 황금이 그들을 호수 바닥으로 끌고 내려간 것이다. 살려줘. 도와줘. 비명이 사방에서 터져나왔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다. 지금까지 그들이 탐냈던 황금이 이제는 그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었다. 아즈텍 전사들은 미친 듯이 밀어붙였다. 스페인군은 무너졌다. 대포도 소용없었다. 총도 소용없었다. 사방이 적이었다. 수많은 병사들이 쓰러졌다. 수많은 병사들이 호수 속으로 사라졌다. 후일 사람들은 이 밤을 슬픔의 밤이라 부르게 된다. 스페인군에게는 가장 비참한 패배의 밤이었다. 그러나 코르테스는 살아남았다. 젖은 갑옷을 입은 채, 진흙투성이가 된 채, 몇 명 남지 않은 병사들과 함께 그는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뒤에서는 아즈텍 전사들의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아즈텍 사람들은 환호했다. 침략자들을 몰아냈다고, 제국을 지켜냈다고.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다. 진짜 재앙은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스페인군보다 더 무서운 적이 이미 이 땅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그 이름은 천연두였다. 아즈텍 사람들은 승리를 축하했다. 침략자들은 도망쳤고 황금의 도시는 살아남은 듯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보이지 않는 죽음이 이미 도시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그것은 총도 아니었고 칼도 아니었다. 한 사람의 몸에서 시작된 작은 물집이었다. 그리고 그 물집은 훗날 아즈텍 제국 전체를 무너뜨리게 된다. 아즈텍 제국 3부. 스페인군을 몰아낸 뒤 아즈텍 사람들은 승리를 축하했다. 광장에는 음악이 울려 퍼졌고 전사들은 승리의 춤을 추었다. 침략자들은 도망쳤다. 황금의 도시는 살아남은 듯했다. 사람들은 믿었다. 재앙은 끝났다고.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진짜 적은 이미 도시 안에 들어와 있었다. 어느 날 한 젊은 전사의 몸에 이상한 물집이 생겼다. 처음에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며칠 뒤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며칠 뒤 그는 숨을 거두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번에는 그의 가족이 쓰러졌다. 친구가 쓰러졌다. 이웃이 쓰러졌다. 마을 전체가 쓰러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다. 제사장들은 신들의 노여움이라고 말했다. 의사들은 손을 쓸 수 없었다. 그 병은 너무나 빨랐다. 너무나 무서웠다. 그 병의 이름은 천연두였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수만 명이 죽었다. 도시는 침묵에 휩싸였다. 시장은 텅 비었다. 신전에는 기도하는 사람들만 남았다. 그 무렵 도망쳤던 코르테스는 다시 군대를 모으고 있었다. 이번에는 달랐다. 더 많은 병사, 더 많은 총, 더 많은 대포, 그리고 아즈텍을 증오하던 주변 부족들까지 끌어들였다. 코르테스는 알고 있었다. 지금이 기회라는 것을. 아즈텍은 이미 병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드디어 거대한 스페인 연합군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누구도 그들을 막을 힘이 없었다. 스페인군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호수를 가로지르는 다리들은 하나씩 끊어졌다.
식량이 들어오던 길도 막혔다. 물자를 실어 나르던 배들도 불타버렸다. 테노치티틀라는 거대한 섬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다. 굶주림은 점점 심해졌다. 천연두는 여전히 사람들을 쓰러뜨렸다. 거리에는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아즈텍 전사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싸웠다. 신전을 지켰고, 광장을 지켰고, 자신들의 도시를 지켰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은 너무 거대했다. 1521년, 마침내 테노치티틀라는 함락되었다. 수백 년 동안 번영했던 황금의 도시는 무너져 내렸다. 신전은 파괴되었고, 궁전은 불타올랐다. 광장을 가득 채우던 함성도 사라졌다. 위대한 아즈텍 제국은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스페인인들은 무너진 신전의 돌을 가져다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 도시가 바로 오늘날의 멕시코시티였다. 세월은 흘렀다. 수백 년이 흘렀다. 도시는 변했고 사람들은 바뀌었다. 하지만 땅속 깊은 곳에는 아직도 아즈텍 제국의 흔적이 잠들어 있다. 지금도 멕시코시티에서는 공사를 하다가 옛 신전이 발견되기도 하고 수백 년 전 유물이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마치 잊혀진 제국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아즈텍 제국은 사라졌다. 황금의 도시는 무너졌다. 그러나 그들의 피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의 노래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의 춤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늘날 멕시코 사람들의 뜨거운 열정 속에는 어쩌면 수백 년 전 아즈텍 사람들의 숨결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모른다. 역사는 묻는다. 위대한 제국은 왜 무너지는가? 그리고 찬란한 문명은 어떻게 기억되는가? 아즈텍의 멸망은 그 질문에 대한 또 하나의 답일지도 모른다. 아즈텍 제국은 놀라운 문명을 남겼다. 거대한 도시를 세웠고 찬란한 문화와 예술을 꽃피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신공양이라는 독특한 풍습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그것이 세상을 유지하는 신성한 의식이라 믿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묻게 된다. 과연 무엇이 위대한 제국을 무너지게 했을까? 스페인의 총과 대포였을까? 천연두라는 보이지 않는 죽음이었을까? 아니면 시대의 변화였을까? 역사는 쉽게 답을 주지 않는다. 다만 분명한 것은 아무리 강대한 제국도 영원하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아즈텍의 멸망은 그 질문에 대한 또 하나의 답일지도 모른다. 아즈텍 제국은 사라졌다. 황금의 도시는 무너졌다. 그러나 그들의 피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의 노래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의 춤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늘날 멕시코 사람들의 뜨거운 열정 속에는 어쩌면 수백 년 전 아즈텍 사람들의 숨결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모른다.